늦은 밤 거리는 쓸쓸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의 끝자락, 17살 소녀 수지는 떨리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점퍼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이틀째 굶은 배는 이제 아프기보다 무감각해진 상태였죠. 간간히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멀리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유독 그녀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잘까? 수지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 달 전 마지막 친척마저 연락을 끊은 후 그녀는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알바를 전전했지만 사채업자들의 끊임없는 협박에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은 특히 추웠습니다. 수진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움켜쥐었죠. 조금만 참자. 하지만 굶주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발걸음은 어느새 불빛이 환한 골목길로 이어졌어요. 저녁 시간이 지났음에도 강식당이라고 쓰인 작은 식당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음식들, 수진의 눈에는 그것이 천국처럼 보였죠. 잠깐만 구경만 할게요.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손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수진의 위장은 다시 한번 크게 울부짖었죠. 그 순간 이성보다 본능이 앞섰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있었고 구석 테이블에는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변을 살피며 그 테이블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님이 먹다 남긴 찌개와 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 정말 맛있어.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에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이라는 수치심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수지는 주변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음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기 누구야?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주인인 듯한 50대 남자가 주방에서 나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석이었어요. 수지는 겁에 질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더듬는 수진의 모습에 강석의 표정이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그의 시선이 수진의 초라한 모습과 마른 손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훑었어요. 수진은 이제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 소리를 지르고 경찰을 부를 테니까요. 하지만 강석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며칠이나 굶었니?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수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수진은 여전히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에게서는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여.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자 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수지는 묘한 슬픔을 발견했어요. 마치 자신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앉아. 새로 차려줄게. 강석은 간단히 말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도망갈 기회였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사람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잠시 후 강석은 뜨끈한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담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서 먹어. 찬밥보다는 따끈한 게 좋지.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눈빛을 본 강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았어요. 먹으라니까. 남이 먹다 남긴 찌개보단 이게 맛있을 거야. 수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강석의 눈빛에는 어떤 계산도 음흉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따뜻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서 먹어. 찬밥은 몸에도 안 좋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입에 넣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었지만 곧 허기진 배를 참을 수 없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끈한 된장찌개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 전체를 따뜻하게 했어요. 강석은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딸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빼앗아 가지 않아. 강석의 말에 수지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지 못했던 걸까요? 수지는 갑자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같은 애한테.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석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배고픔이 어떤 건지 알아. 그리고 내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구나. 강석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강석은 잠시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 먹었으면 이것도 마셔. 몸이 따뜻해질 거야. 수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배가 채워지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이런 상황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강석에게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17이고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강석이다. 이 식당 주인이지. 혹시 집은 어디니?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강석은 자신이 민감한 질문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괜찮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수진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사연을요. 집은 없어요. 부모님은 3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남겨진 빚 때문에 친척들도 저를 외면했어요. 강석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연민이 그의 눈에 비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구나.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더 복잡했어요. 부모님이 남긴 빚은 생각보다 컸고 고리대 금업자들은 수진에게까지 빚을 갚으라고 압박했습니다.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고 결국 수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부모님 빚을 저한테 갚으라고 해서. 수진의 말에 강석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화가 난 듯했지만 그 분노는 수진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놈들이 어린애한테 무슨 빚을 갚으라는 거야. 강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밤은 어디서 잘 예정이었니?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도 역시 공원 벤치나 버스 정류장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식당 뒤편에 작은 방이 있어. 오늘 밤은 거기서 자고 가는 게 어때?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심이 들었지만 강석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 같은 사람한테. 강석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라니. 그냥 불운한 상황에 처한 아이일 뿐이잖아.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던 걸까요?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가혹했고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식당 주인만은 달랐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신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입장이니까. 단순하지만 깊은 뜻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만 이 순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전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의 말에 강석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뒤편으로 수진을 안내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지만 수진에게는 그 어떤 호텔보다 따뜻해 보였어요. 푹 쉬어.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혼란스러워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문득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준 식당 주인 강석과 그가 내어준 이 작은 방이었죠. 수지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문득 문 앞에 놓인 작은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깨끗하게 개어진 옷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옷을 들어 올리자 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입고 싶으면 입어도 돼. 내 딸이 안 입는 옷이야. 마이너스 강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친절을 받아보지 못했던 걸까요? 옷은 수진의 체격에 딱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제의 초라한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으니 마음까지 새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석은 이미 아침부터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강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잘 잤니? 아침 먹을래? 간단하게 준비했어. 식탁 위에는 이미 간단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강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거 아니야. 어차피 나도 먹어야 하니까. 수지는 천천히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는 오랜만이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걸까요? 저기, 혹시 내 딸 옷 맞았어? 강석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딱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석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다행이네. 우리 딸은 내 또래였거든. 였거든이라는 과거형 표현에 수지는 의문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석의 표정에서 슬픔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강석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이었죠. 잘 모르겠어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찾고 있어서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힘들고. 강석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혹시 여기서 일해볼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최소한 식사와 잠자리는 제공할 수 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제안을. 강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요즘 일손이 필요했거든. 설거지나 간단한 서빙 정도만 도와주면 돼. 물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강석에게는 신뢰가 갔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수진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어 주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수진의 대답에 강석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수진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식당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수진은 모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 점차 간단한 요리까지 배워나갔어요. 강석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요리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수진이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다시 알려주었어요. 마치 자신의 딸을 대하듯 인내심을 가지고 수진을 지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수진은 식당 일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도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간혹 친절한 서비스에 감사하다며 팁을 주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안정된 삶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단순한 고용주 이상이었어요. 때로는 엄격한 선생님으로, 때로는 따뜻한 아버지로 수진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수진은 강석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더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 빚에 시달리던 날들, 친척들의 외면, 그리고 결국 도망자가 된 자신의 이야기를요. 강석은 묵묵히 수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일찍 사별했고 딸 하나를 혼자 키웠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강석은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말을 아꼈습니다. 수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모두에게는 말하기 힘든 비밀이 있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밤 식당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중에 강석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학교는 어떻게 됐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들어갔다가 한 학기 만에 그만뒀어요. 부모님 빚 때문에. 강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검정고시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있니? 수지는 놀란 눈으로 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존하기에 급급했던 그녀에게 공부는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강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는 건 너무 이른 것 같아.
내가 도울 테니 공부해 볼 생각 없니?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석의 말이 맞았어요. 그녀는 아직 17이었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석이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강석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평화가 얼마나 짧게 끝날지를요. 강석의 제안 덕분에 수진의 생활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강석은 필요한 교재를 사주었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수진은 열심히 공부했고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죠. 수진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공부해. 여기는 내가 마무리할게. 강석은 자주 이렇게 말하며 수진의 공부를 독려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에 수진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조금씩 자신의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일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줄어들 즈음 문이 열리며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 수진의 인사말은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들어온 남자들은 그녀를 쫓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수진을 알아보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여기 있었네?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님 빚이 얼마인지 알아? 이자까지 합치면 이제 7천만 원이 넘어. 내가 이렇게 숨어 있는 동안 이자는 계속 불어났거든. 사채업자의 말에 수진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주방에서 강석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죠? 강석의 목소리에 사채업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강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시 수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아저씨, 이 애는 우리한테 큰 빚이 있는 애예요. 데려가야 합니다. 강석은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 저희 식당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가주시겠어요? 사채업자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애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정당하게 돈을 받으러 온 거예요. 강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수진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어떤 빚이든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협박하는 건 불법입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강석에게 다가섰어요. 아저씨,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다치기 싫으면요. 강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한 눈빛으로 사채업자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군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강석이 휴대폰을 꺼내들자 사채업자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석은 천천히 112번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사채업자들이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그만 가겠소. 하지만 이 일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 그들은 위협적인 눈빛을 던지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강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강석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저씨까지 위험해졌어요. 제가 떠나야겠어요. 수진이 일어서려 했지만 강석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떠나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로 간다고 그 사람들이 못 찾겠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이곳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강석을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 때문에 강석마저 위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아저씨까지 다치게 할 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보자. 내가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협박하는 건 분명 불법이야.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경찰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채업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강석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 가치는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혼자가 아니야, 수진아.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강석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밤새 뒤척였어요. 새벽녘 결심을 한 수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미안해요, 아저씨.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수지는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의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아저씨까지 위험해지게 할 수는 없어요. 꼭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는 당당하게. 쪽지를 남기고 수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지나칠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곳을 둘러보았어요. 석 달 동안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수지는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강석이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고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 가려고? 강석의 차분한 목소리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냥. 수진이 말을 더듬는 사이 강석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 아닌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너 혼자 해결하려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저씨까지 위험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강석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수진아, 세상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도움이야. 수지는 강석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아저씨가 다치면 어떡해요? 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약해 보이니? 게다가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건 내가 혼자라서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강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내 삶을 살아라, 수진아.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울게. 그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강석이 곁에서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진의 사연을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미성년자 협박과 고리대 금업 관련 법규 위반으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계속해서 식당 주변을 서성이며 수진과 강석을 위협했어요. 하루는 식당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다른 날은 협박 편지가 문 아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강석은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진은 날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는 강석에게 더 큰 피해가 올 것이 분명했어요. 어느 늦은 밤 강석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식당 앞에 검은 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3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수진은 그들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저씨, 사채업자예요. 강석은 수진을 뒤로 보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빚을 갚든 아니면 이해를 데려가든 선택해. 강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날 겁니다. 사채업자 중 하나가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위험해 보이는 도구가 들려 있었어요. 경찰? 그들이 올 때까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순간 강석은 재빨리 수진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었어요. 수진아,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뒷골목으로 해서 경찰서로 직접 가. 알겠지? 수진은 공포에 질려 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요? 같이 가요. 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시간을 벌게. 빨리 가. 주방 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강석은 수진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가 어서. 내 삶을 살아라. 절대 포기하지 마. 마지막으로 강석이 한 말을 들으며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전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들이 즉시 출동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갔을 때 강석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였어요. 사채업자들의 폭행으로 심하게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강석은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그리고 사채업자들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강석은 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수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 때문에 강석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이었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경찰에 잡혔어. 이 사건으로 그들의 불법 대출업도 수사받게 될 거야. 강석의 말처럼 사채업자들은 불법 고리대 금업과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직은 더 컸고 수진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당분간 수진의 신변 보호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강석이 태어난 날 수진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강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떠나야 했어요. 아저씨,
경찰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대요. 당분간 강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그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좋겠구나.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이 일이 다 지나갈 거야.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석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건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야. 거절하지 마.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봉투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돈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강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받아들였어요. 꼭 갚을게요. 반드시요. 그리고 다시 올게요. 그때는 당당하게. 강석은 따뜻하게 웃으며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다릴게.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아. 그렇게 수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보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강석의 말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열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27살이 된 수지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경찰의 도움으로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 후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지만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10년 만에 그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강석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든 과거 연락처를 끊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강석을 생각했고 언젠가는 돌아가 그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강식당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간판은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유리창에는 폐업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수지는 주변 가게에 들러 강석에 대해 물었어요. 강석 씨요? 아, 그 사람. 옆 가게 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약 3년 전에 딸을 잃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뒤로는 식당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을 잃었다고요? 강석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기에 자세히 몰랐어요. 혹시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아세요? 가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식당 위층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거의 밖에 나오지 않아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수지는 천천히 강석이 살던 건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강석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가 딸을 잃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준 이유가 있었던 거였을까요? 건물 앞에 선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강석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수지는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식당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강석의 집 앞에 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강석 아저씨.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드디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강석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기억 속 그 따뜻한 미소를 짓던 사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가 2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은 채 공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강석의 목소리는 쇠약해져 있었어요.
그는 수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수진은 마음을 가다듬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예요, 아저씨. 수진이에요. 강석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살폈어요. 인식의 빛이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 정말 수진이니?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석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돌아왔구나. 강석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수진을 안으로 초대했어요. 집안은 어둡고 침침했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고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한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던 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석이 이렇게 변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차라도 끓일까? 강석이 일어서려 했지만 수진이 먼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저씨. 주방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수진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어요. 겨우 물 한 병과 몇 가지 기본 식료품뿐이었습니다. 수진은 물을 끓여 차를 준비했고 간단한 간식도 함께 내왔어요. 여기 있어요, 아저씨. 강석은 수진이 내민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바라본 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도 많이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불안에 떨던 17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아저씨도 많이 변하셨어요. 강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가?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나 보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옆 가게 주인에게 들은 이야기, 강석이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하지만 강석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잘 지냈니? 10년이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 새로운 시작을 했던 일,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한 일, 그리고 작은 사업체를 시작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까지. 강석은 말없이 경청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강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지.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옆 가게 주인에게 들었어요. 아저씨가 딸을. 강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어요. 그래, 민지를 잃었어. 3년 전에.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석의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이? 강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지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 사고를 당했어. 그 아이는 살렸지만 민지는 돌아오지 못했지.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석의 딸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니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민지는 항상 그런 아이였어.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지. 마치 내가 처음 왔을 때 내가 너를 도운 것처럼. 강석의 말에 수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자신에게 그토록 잘해준 이유, 마치 자신의 딸처럼 대해준 이유를요. 그의 딸 민지와 비슷한 나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지 나이가 그때 너와 비슷했어. 대학생이었지. 너를 봤을 때 민지가 생각났어. 내가 떠난 후에도 민지가 너를 많이 물었었는데 강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를 잃고 나서 내가 무너졌어. 식당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결국 문을 닫았지.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어. 강석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어요. 아저씨, 수지는 강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마르게 느껴졌어요. 10년 전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그 강인한 손이 이렇게 약해져 있다니. 내가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민지가 없는데. 강석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강석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아저씨, 제가 도울게요. 예전에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강석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어떻게 도와? 이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처야. 수지는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저씨가 저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저씨께 같은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그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한때 그녀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녀의 위로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시작해봐요, 아저씨. 제가 도울게요. 식당도 다시 열 수 있어요. 강석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포기가 담겨 있었어요.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저도 다시 시작했잖아요. 아저씨 덕분에요. 이제는 제가 아저씨를 도울 차례예요. 다음 날 수지는 아침 일찍 강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장볼거리와 청소도구가 가득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야 강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이렇게 일찍 왔니? 수지는 밝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해야죠. 강석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수진은 이미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어 오랜만에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창문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수지는 열심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쌓인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걸레질했어요. 강석은 처음에는 말리려 했지만 수진의 결연한 모습에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집안이 깨끗해지고 밝아졌습니다. 청소를 마친 수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져온 장볼거리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밥 짓는 냄새와 국 끓이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굳이 이렇게까지. 강석이 주방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가 예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것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자, 이제 밥 먹어요. 식탁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였습니다. 수지는 강석의 밥그릇에 꾹꾹 밥을 담았어요. 많이 드세요. 너무 말랐어요. 강석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느리게 먹던 그가 점점 속도를 내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제법이네. 그 말에 수진은 기뻤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강석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은 희망적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강석은 조금 생기가 돌아온 듯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수진은 강석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어요. 강석을 위해서요. 아저씨, 오늘 나가볼까요? 밖에 날씨가 정말 좋아요. 강석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글쎄, 나는. 수지는 부드럽게 강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요. 옆 공원까지만 가보자고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결국 강석은 수진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가을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강석은 처음에는 불편해 보였지만 점차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강석은 문득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아저씨가 제게 새 삶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저씨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강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민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수진은 강석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저도 민지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민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저씨에게는 아직 삶이 있어요. 민지도 그걸 원할 거예요. 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을 마침내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민지를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그 애가 그런 성격인 줄 알면서도 그날 왜 말리지 못했을까? 수지는 강석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첫째 주가 그렇게 지났습니다. 매일 수지는 강석의 집에 찾아가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를 산책에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강석도 점차 수진의 방문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 수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식당 좀 볼래요? 강석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식당? 왜? 수진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다시 열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도울게요. 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비쳤어요. 안 돼. 난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어.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석을 설득하여 함께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문을 열자 먼지가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한때 따뜻한 음식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여기도 청소부터 해볼게요. 수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석은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점차 그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 청소를 마치고 둘이 함께 앉았을 때 강석이 말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민지가 자랐어. 주방에서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손님들에게 서빙하는 법도 배웠지. 수지는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강석이 자발적으로 민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민지는 항상 웃으면서 손님들을 대했어. 그 애의 웃음소리가 이 식당을 밝게 만들었지. 강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도 너를 보면서 민지가 생각났어. 둘 다 비슷한 나이였고, 그래서 더 돕고 싶었나 봐. 수지는 강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제게 새 삶을 주셔서요. 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제가 아저씨 딸이 될게요. 수진의 갑작스러운 말에 강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수진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혈연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요. 아저씨가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듯이 이제는 제가 아저씨의 딸이 되고 싶어요. 물론 민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강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수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오랜 시간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두 영혼이 드디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다시 시작해요. 함께요. 수진의 말에 강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식당 재개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식당 리모델링과 메뉴 개발을 도왔어요. 강석도 점차 옛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할 때만큼은 그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아저씨, 이 메뉴는 어때요? 예전에 아저씨가 저에게 해주셨던 된장찌개를 기본으로 해서 수진이 제안한 메뉴에 강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이것도 추가해볼까? 두 사람은 함께 메뉴를 개발하고 식당 인테리어를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강석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강석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여기서 함께 일할 생각이니? 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사업은 직원들이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아저씨와 함께요. 강석은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면 정말 자랑스러웠을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아저씨가 제 아버지였으면 좋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강식당의 재개장 날이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어요. 새로운 간판이 걸렸고 내부도 깔끔하게 단장되었습니다. 메뉴판도 새롭게 디자인했고 입구에는 재개장 기념 특별 할인 팻말도 세웠어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강석은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의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고 요리에 대한 열정도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긴장되세요? 수진이 주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강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히려 설레는구나.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끼네. 수지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3년간 슬픔에 잠겨 살아오던 강석이 다시 무언가에 설렌다는 것은 정말 큰 발전이었어요. 오늘 꼭 성공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조금 불안했지만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예전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어머, 강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식당을 다시 여셨네요. 나이 지긋한 여성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석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네,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손님들은 강석이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강식당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해온 추억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거의 만석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은 새로운 메뉴에 호기심을 보였고 맛을 본 후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메뉴는 새로운데 정말 맛있네요. 누가 개발한 거예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와 주방장님이 함께 개발했습니다.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주방에서는 강석이 열심히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활기가 돌았어요. 간혹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수진이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어요. 저녁 시간까지 식당은 계속 북적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두 사람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마침내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문을 닫았을 때 강석과 수지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었어요, 아저씨.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석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러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줄 몰랐어. 두 사람은 하루의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석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얼굴에 진정한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저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꼈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그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강석은 알지 못할 거예요. 민지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아저씨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강석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지의 이름을 들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지라면 분명 그랬을 거야.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으니까.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 이야기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강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지가 어떤 아이였는지, 얼마나 밝고 따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수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민지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어. 그날도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지. 그게 민지였어. 수지는 말없이 강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민지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요리하는 모습. 가끔 내가 그 애를 많이 닮았다고 느껴. 강석의 말에 수지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모르지만
어쩌면 그들은 정말 비슷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광이에요, 아저씨. 민지처럼 멋진 사람을 닮았다니.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석은 처음으로 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었어요.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듯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식당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수지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살려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SNS 계정을 만들어 식당 소식을 알리고 특별 이벤트도 기획했어요. 강석도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가끔은 테이블에 나가 직접 음식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려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식당 문을 닫은 후 두 사람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강석이 직접 와인을 따르고 수진이 좋아하는 요리를 정성껏 만들었어요.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수진이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내가 열애전 처음 이 식당에 왔던 날이야. 기억나? 수진은 놀란 눈으로 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지만 강석이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저씨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강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날은 내 인생이 바뀐 날이니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석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수진아, 내가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수진도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아저씨. 제게 새 삶을 주신 것, 그리고 지금도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아저씨. 진짜 가족으로요. 강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석과 수지는 나란히 서서 그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배고픈 소녀와 따뜻한 식당 주인,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계속되고 있었어요. 식당 안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두 영혼의 따뜻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석과 수지는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